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목탁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딘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아하고 맑은 그 소리는 목탁의 텅 빈 속에서 나오는데요. 마음을 비우라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닮아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욕과 분노, 미움, 어리석음을 비워냈을 때 그 빈 마음에서도 그렇게 맑고 순수한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내 마음도 소란스러울 때 사찰에서 울리는 목탁 소리를 떠올려 봅니다. 지금의 나는 번잡한 마음을 비워내고 텅 빈 가장 순수한 상태로 돌아갈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102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원정의 명료한 아침. 네, 명상과 요가를 전하는 시간 명료한 아침, 오늘도 원정혜 요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4년 새해예요. 그래요, 이제. 맞아요. 그죠? 네. 네네. 자, 이렇게 새해가 되면 막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고 네. 좀 올해는 잘 살아봐야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를 좀 잘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좀 비우는 명상 이런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명상을 하기에 어디가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좀 조용한 곳이 좋을 것 같고 뭔가 사찰에 가면 명상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네네. 명상을 하기 좋은 뭐 분위기, 공간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선생님? 서아나운서님 명상하세요? 저도 합니다. 요즘에 하고 있어요. 하세요? 네, 네. 어디서 하세요? 저는 제가 요가를 예. 하는 곳이 있는데 요가하러 거기서 다니세요? 네, 요가도 하고 네. 명상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네. 명상센터에서 요가원인 거죠. 요가원인데 네. 명상도 하는 뭐 그런 곳인 거죠. 거기서 음. 하면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 되나요? 근데 집중을 하려고 이제 해서 가는 거니까 네. 집에서는 좀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많잖아요. 네. 사실은 뭐 제 마음이 가장 큰 방해 요소일 텐데 네네네. 뭐 집에는 귀여운 강아지도 있고 네. 맛있는 먹거리도 있고 네. 볼 TV도 있고 네. 그러니까 방해 요소 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명상을 하는 곳으로 가서 해야겠다 하면은 네. 좀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를 가야만 해 이러면은 요가 센터나 명상 센터를 찾거나 네. 아니면은 대부분은 뭐 교회나 성당보다는 절을 좀 네.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기에 좋은 분위기나 공간은 지금 서아나운서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뭔가 내 욕구를 자극하거나 내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냥 좀 고요하게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네.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되고요. 아, 그 두 번째는 주변에 물건이 좀 없으면 좋고요. 네. 세 번째는 그 공간이 좀 이렇게 어둡거나 밝거나 한 걸 내가 좀 조절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약간은 네. 어두운 공간이 좋긴 한데요. 명상을 할 때 좋은 공간은 되도록이면은 이제 암막 같은 게 있어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그러니까 그걸 광 세라피라고도 하는데요. 네. 조명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요가나 명상을 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은 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막 시끌벅적하기보다는 내가 내면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도서관에 가면은 공부를 의지를 세워서 오면은 네.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잘 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분위기가 도움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명상은 어디서든 할 수 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네.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기가 나쁜 뭐 이제 욕구나 욕망이나 이런 게 저는 좀 그렇고 보면 하근기인가 싶은데 저도 냄새 나고 막 이런 데서 명상이 안 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근기가 좋고 이런 분들은 뭐 시장에 앉아서도 네. 또는 전쟁통에서 총알이 오갈 때도 명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기가 낮으면 낮을수록 숲
새소리, 맑은 물 뭐 이런 걸 찾는다고 해요. 아. 네, 그래도 우리 현대인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공간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좀 유리가 많거나 네. 통유리로 돼 있거나 이러면은 그 떨림 때문에 집중이 좀 어렵기도 해요. 아. 이게 약간 칠판 긁히는 소리처럼 네. 이게 막 이렇게 찌직찌직 하는 소리가 나는 건 아니어도 네. 가만히 있으면 그 파동이 좀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공간은 좀 피하시고 그런 데는 커튼을 좀 친다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봤을 때 내가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할 수 있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곳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명상을 하실 때 네. 주로 어디서 하시는지 그리고 명상을 하기 좋은 시간대가 또 있는지 네네.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사실 명상은요. 24시간을 하는 게 맞다고는 해요. 24시간. 예. 근데 저는 그냥 잤다 그러면 일어났다 그러면 네. 일어난 바로 그 자리가 명상의 자리가 되도록 노력은 해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뜨는 그 순간 이미 인제 네. 잠자는 순간 무의식 세계에서 욕구나 욕망이나 감정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채 막 따라가는 그 상황에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앉을 때 네. 그때가 장소가 되는 것 같고요. 명상 시간은 24시간이 좋다고는 하지만 네. 새벽 3시 20분에서 7시 반 사이에 어. 해가 뜨는 쪽을 향해서 그곳이 어디든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 인도에서 해 뜨는 쪽을 보고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그 해 뜨는 쪽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 명상의 마음은 자는 데까지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아, 얘기를 잠잘 해요. 때도요? 네네네. 어. 성성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 시간도 좀 어둑어둑하면서 음. 너무 밝지 않으면서 좀 조용한 시간대인 것 같아요. 새벽 3시부터 한 7시라고 하면 7시 반 정도가 7시 이제 반까지. 네네. 그때 사람들이 자연에서 봤을 때는 네. 치료가 잘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앉는 게 좀 나 혼자 하기보다는 네. 자연이 돕는다 이런 느낌으로 하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현대인들 대부분이 이제 도시에 살면서 아무래도 막 너무 많은 자극을 네, 받으면서 맞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좀 공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면서 네.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명상의 마음을 좀 가지려면 고요한 곳, 좀 조용한 네, 곳으로 맞아요.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찰 이런 곳들이 좀 뭐 산에 있고 숲에 네네. 있고 이래서 좀 조용하잖아요. 네. 선생님도 사찰을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네네. 있는데 사찰에서 명상을 하시기도 합니까? 예. 저는 처음에 이제 20대 때 박사 논문을 쓸 때 네. 고대에서 박사 논문 쓸 때는 해인사에 들어갔었어요. 아, 정말요? 네네. 근데 거기에 말사에 비구니 스님들 계신 데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인제 해인사에 계셨던 네. 강의를 하시는 강주 스님이 송광사로 가라. 네. 그래서 송광사에서 매 여름방학, 겨울방학 3개월씩 네. 이제 절에서 인제 명상도 하고 요가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인제 그때는 스님들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니까 네. 저는 2시 반에 일어나서 인제 매일 삼천배를 좀 하면서 음. 명상을 했는데 송광사의 새벽 예불은 아주 유명해요. 그 스님들이 같이 이렇게 경을 읽는 소리 자체가 네.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주고 근데 그거는 성당에서 그레고리 성가처럼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절에서 박사 논문 쓸 때 네. 들었던 음악은 그레고리 성가예요. 아, 그레고리 성가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어.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소리잖아요. 근데 스님들이 누구도 "너 왜 그런 거 듣니?" 이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모르셨던 건 아니고요, 혹시? 아니 저는 그냥 방에서 틀어 놓고 아, 박사 정말요? 논문을 쓰는데 어. "이게 뭐냐. 참 좋다." 뭐 이렇게 하시지 네. 절에서 어떻게 그런 걸 트냐 이런 스님은 한 분도 안 계셨고요. 그리고 통도사 또 부산에서 가깝잖아요. 네네, 근데 맞아요. 예, 천년 고찰이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통도사도 좋아하고 우리나라 절은 뭐 어디든지 다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인도에 계신 저희 스승님이 이제 몸을 바꾸시긴 하셨어요.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스와미 베다 바라티께서는 송광사의 다음 생에 태어나면
거기에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와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러진 않으셨는데 아마 네. 들으셨나 봐요. 아. 그래서 인도에도 가보면은 그 네. 지장보살님을 모셔놓으시고 음. 예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을 다 모셔놓고 네. 당신은 힌두교신데 힌두교 신도 이제 다 모셔놓고 음. 지장보살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어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음.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는 네. 굉장히 좋은 사찰로 전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추천해주신 절들이 해인사, 네. 송광사, 그리고 통도사, 네, 여기 범어사도 좋고요. 범어사도, 여기 그 바닷가에 있는 용궁사요. 예, 용궁사도 좋고요. 사실 뭐 절이면 다 좋다. 그쵸. 그냥 마음이 있는 곳에 네, 가면 네, 된다 이런 맞아요,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절에 가시면 아까 뭐 그레고리 성가 듣고 있을 때 스님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스님과 이제 뭐 어떤 이야기도 나누시고 하시는지, 나누신다면 뭐 어떤 대화를 좀 하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스님들 공부하시는데 방해될까봐 네. 식당도 안 갔어요. 좀 왜냐면 송광사는 10일 정도밖에 못 묵어요. 근데 저는 3개월씩 있었잖아요. 아, 근데 스님들 눈앞에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온 사람이 네. 왔다 갔다 움직이면 네. 아무래도 집중하기 어려우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는 좀 웬만하면 스님들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네. 동국대 45세 동국대 박사과정을 다시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때는 스님들이 이제 도반이 돼버리니까 아, 그분들하고는 이제 이런저런 수행에 대한 얘기도 하고 공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삶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좀 뭔가 수행하시는 분들도 이런 과정을 겪는구나 하는 걸 많이 이제 같이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드시는 음식, 옷 입는 법, 그리고 절은 어떻게 하나, 네. 경을 어떻게 해서 내 삶의 이제 수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적용해 나갈까 뭐 이런 것들을 요가적인 방법으로 많이 말씀하시면서 궁금해도 하시고 네. 그래서 아직도 그냥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스님들이 네. 좀 많이 있기는 해요. 네. 뭐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뭔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기억에 각인되는 기억에 기억에 남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이게 안 믿으실 수 있는데요. 네. 송광사에서 제가 네. 한 몇 년을 그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 3년, 4년 정확하지 않은데 기억이요. 네. 그때 이제 논문 쓰면서 있을 때 기도하는 기도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공부가 고등학교도 안 들어갔나? 졸업을 못 하셨나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새벽 아침 저녁 이렇게 뭐 한 3번 4번 4분 정근을 하세요. 네. 4분 정근이라는 게 하루 종일 그냥 기도만 하시는 건데 그 스님이 기도를 2000일 동안 문 밖을 안 나가면서 방 안에서만 그거를 기도처에 가서 관음전에서 하시고 나오시고 이렇게. 근데 그게 2000일 기도가 끝나는 게 6월 달이었나 그래요. 네. 진짜 안 믿으시는데 그때 버스가 전국에서 한 수십 대가 왔었는데요. 한방눈이 그날 아마 있었던 분들은 송광사의 한방눈이 할 정도로 한방눈이 정말 팡팡 내리는 거예요. 송광사가 어디 있는 절이죠? 순천이요. 순천은 또 눈이 많이 오지 않나요? 올 때? 아니에요? 그래도 6월 달에 6월 달에요. 이제 여름이 다 돼가는데 이게 진짜 눈이야? 할 어. 정도로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눈보라가 막 쳤었는데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그냥 길이 이제 따뜻하니까 네. 다 녹아서 그냥 다들. 근데 그 스님이 기도하시는 방법은 네. 저한테 그 냉장고를 항상 비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굉장히 이뻐하셔가지고 네. 제가 큰 스님들 냉장고에서 정말 음식들을 많이 먹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왜 좋은 음식들을 막 갖다 주시잖아요. 네. 근데 꼭 좋은 음식은 안 드시고 수의 아저씨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메론 하나만 좀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 갖다 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문 앞을 지키는 그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더위, 추위를 이겨가면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데 이거 좀 안 먹는다고 어떠냐. 이거 좀 가서 나눠주는 게 훨씬 더 마음도 풍요롭고 서로가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으니 갖다 드려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냉장고를 비우는 마음은 아슈람에서도 그냥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냉장고가 꽉 차 있을 때는 뭔가 내 두려운 마음, 삶에 대한
저장하고 싶은, 돈을 그러네요. 모으고 싶고, 미래를 대비하고 싶은 어쩌면 두려움이긴 하네요. 그게. 예, 통장을 모으고 싶고, 사람을 음. 모으고 싶고, 뭐 인기를 받고 싶고, 뭐 이것과도 냉장고에 채우는 것도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두려움은 지도 크리슈나 무르띠도 네. 누구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욕심꾸러기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그 자기도 발전을 할 수 없고, 자기 재능에 대한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힘도 없다. 헬렌 켈러도 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공부를 하신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지도 크리슈나 무르띠나 헬렌 켈러나 모든 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삶 속에서 그냥 이거를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복적으로 뭔가 기대서 뭔가를 해주세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모으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닐 것 같고요. 명상을 할 때도 그러면 명상이 안 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역겨워한다고 해요. 등 돌리고 싶다.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는 오히려 유명해지지 않는 미움받는 욕구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로 스님이 그냥 삶 속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론을 아무리 공부하고 했어도 기복적인 어떤 기도나 명상을 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전혀 안 했지만 그렇게 정말 삶 속에서 행하는 그 스님을 보면서 저게 진짜 수행과 기도가 아닐까 하는 정말 큰 가르침과 울림을 주셨던 그런 스님이 계시지만 지금은 못 뵌 지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저는 스님은 연락을 오래 안 하는 게 수행하는데 방해될까 봐 절대 길게 연락을 안 해요. 예. 그러게요. 말씀 들어보면은 진짜 예.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뭐 기도 명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지혜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이제 뭐 명상하면 절을 좀 떠올리게 되고 또 절을 떠올리면 스님들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스님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냉장고를 비우는 마음, 뭔가를 갖지 않는 무소유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명상도 내 머릿속을 좀 비워내는 일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래서 그 두 개가 좀 맞닿아 있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상과 비우는 거요. 네. 이제 비워지면 명상은 잘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음. 말씀드린 것처럼 욕구가 가득 차고 이게 욕망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명상이 불가능하죠. 계속 이게 파도치니까요. 네. 그래서 비워라 비워라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요. 네. 그럼 어떻게 비워? 약간 이런 생각 들어요. 네. 어떻게 비워요? 네. 서하남선님은 어떻게 비우세요? 저는 근데 그냥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비우는 게 어렵구나. 내 안에 뭐가 좀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할 때 음. 그냥 진짜 뭐 호흡에 좀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이렇게 뭐 호흡을 할 때 들이마실 때는 좀 뭐 상승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려고 하고 뭐 이렇게 내뱉을 때는 하강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막 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다른 생각으로 치환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아, 이미지를 이미지로 덮어서 지우려고 하는 거네요. 그쵸. 뭔가 그 이미지라는 게 딱 사진 같은 이미지라기보다는 뭔가 좀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승하는 에너지의 흐름의 뭐 모습, 뭐 이렇게 불이 타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이랄지 아니면 하강이면 뭐 지금 너무 좀 직관적이지만 뭐 폭포가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요가에서 볼 때는 네. 그 이미지가 이미지를 덮는 거는 이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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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로 가기 때문에 망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의식의 확산, 뇌의 노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빠빤차라 그래서 베트남 스님들은 네. 그 의식의 확산되는 거를 좀 제어하기를 권하시고요. 대념처경에서는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서아나운서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으로 어떡하지 이 이미지가 막 떠오르는데 이걸 뭘로 지워야 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중에서 나를 좀 편안하게 했던 이미지를 지우려고 하거든요. 저도 그런 방법을 처음에 선택했던 것 같은데 그거 네. 위험하다. 그래서 그럼 뭘로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대념처경에 네. 나오는 수식관을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수식관이요? 네, 그냥 숨의 숫자를 세는데 이거는 뇌과학과 연결되는데요. 아. 뇌는 원래 그냥 복잡한데 네. 그 복잡한 뇌가 단순화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우세요 이러면은 약간 네.
서한홍선님 내일부터 핑크색 원숭이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나는 명상을 위해서 핑크색 원숭이만 생각하지 말아야지. 거기에 더 집중하게 그죠,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이미지로 또 덮게 되니까 그냥 뇌가 쉴 수 있도록 네. 하나에서 열을 세고 하나에서 열을 세는데 그때 주의할 점은 네. 코 앞에 문지기를 대고 네. 문지기가 들어가는 숨이 어떤 숨인지 환지 음. 미움인지 시기 질투인지 의심인지 뭐 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 있잖아요. 네. 그 마음 중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점검하고 나갈 때도 그게 정리가 됐나 이렇게 음. 정리하라고 해요. 음. 그래서 들고 나는 숨의 숫자를 세는 수식관을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네. 그 서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가 막 떠오를 때 뭔가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황금알 명상이라고 해서 황금알 명상. 네. 예, 명상의 이미지화 시키는 거를 초기 단계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황금알에서 네. 황금빛이 떨어지면서 마치 태양처럼 밝고 따뜻하고 그런 빛깔이 나를 감싼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라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네. 대념 처경이 조금 더 오래된 방법이고 조금 더 뇌 신경을 직접적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네. 이 방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해주신 내가 이런 너무 들뜰 때는 가라앉고 가라앉을 때는 좀 이렇게 활활 타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싶다라고 노력해 오신 분들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노력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수식관을 하는데도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래서 나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나 네. 그동안 해왔던 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동안의 노력을 발판으로 해서 조금 더 경전에 나오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네. 시도해 본다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진짜 하루아침에 비워낸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왜냐면 그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건데 이걸 뭐 맞아요. 갑자기 하루 이틀 뭐 한 달 만에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부처님도요. 네. 깨닫기 전에도 대마왕이라는 네. 욕구의 마왕을 봤었어요. 그래서 막 색여가 나타나기도 하고 욕구의 세계가 내 앞에 그려졌다. 그러니까 깨달은 분들도 그런 세계를 맛보는데 나한테도 욕구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지금 서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 이런 면도 있어. 나 저런 면도 있고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이미지 그대로를 어떻게 잘 조절해 갈까 생각하는 게 더 좋은 명상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순간에 다 비워내는 건 어렵기 때문에 좀 단순화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 그게 예. 호흡에 집중하면서 좀 조절하는 카운팅을 해보는 게. 거. 네, 이거. 좋은데요. 이게 아슈탄가가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8개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그 아슈탄가 8단계 중에 제감이라고 해서 감각을 제어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감을 하면 선정의 상태에 들고 네. 그리고 산매를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때 권계, 금계에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때 뭐 거짓말하지 말고 뭐 네. 폭력적이지 말고 이런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음식은 생명을 죽이지 않은 네.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음식 얘기를 하셨는데 네. 또 사찰하면 사찰 음식을 맞아요.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이렇게 내 마음 상태를 좀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좀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습니까? 아침에 이제 송강사에서 보면은 아침에 죽을 드시고 저녁에도 죽을 좀 드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유동식을 그러니까 내가 위장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집중은 어려우니까 유동식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네. 음식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자연의 비, 바람, 눈 이거를 맞으면서 나왔던 그 음식들의 그 네. 감사함도 있고요. 그걸 거두어들인 어떤 인연들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생명을 내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이 생명을 내가 취했으니 그 생명을 취한 것에 대한 어떤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내가 더 좋은 수행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나누겠다는 의지를 세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게 음식을 먹을 때의 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이라는 거는 수행과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내 수행에 나아가는 방향의 어떤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네. 힘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음식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먹을 때 좀 감사함을 느끼면서 네. 이걸 내가 또 좋은 데 맞아요. 쓰겠다 이런 마음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 네. 거네요. 자, 오늘 원정의 선생님과 함께 이 명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사찰도 여러 군데 추천을 좀 해 주셨어요. 뭐 송강사,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
또 가까이에 있는 용궁사까지 네. 주말에 또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아이소토닉 사운드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이제 뭐 숲, 물, 바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자연의 소리를 담아 놓은 앨범인데요. 이 물 앨범에 들어가 있는 모닝 미스트, 아침 안개라는 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